사이다 무비튼. 나는 어렸을 때 알았던 병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결점이 나를 구해주는 날이 올 줄은 그땐 미처 몰랐었다. 나는 그때 사귀고 있는 여친이 있었고, 여친은 같은 회사, 같은 부서의 동료였고, 그녀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도와줬던 게 계기가 됐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서 퇴근 후 같이 치맥을 마시다가 눈이 맞아버렸다. 한 가지 불만이라면 여친은 살짝 가벼운 타입이라서 회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취했고, 옆에 내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 사원들에게 계속 치근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맨날 회사에서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사귄 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여친이 나를 억지로 만나는 느낌도 들고, 휴일에도 따로따로 지내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다. 나 자기 아이 임신했어. 라면서 여친이 엄청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드라마나 누가 만든 얘기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자그마치 내 얘기가 될 줄이야. 나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머릿속이 사정없이 복잡해졌다.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내 아이라는 걸까? 내 얘기도 털어놓고 또 여친한테도 진상을 밝히라고 하고 싶었지만 최근 들어 여친의 행동이 의심쩍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내 얘기를 하는 건 뒤로 좀 미루기로 했다. 그랬구나.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놀랐어. 난 자기하고 먼 장래까지 생각했었어. 자기 아이 낳고 싶어. 라면서 왕진지한 얼굴로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야지. 당연히 책임져야지 그럼. 우선 부모님부터 뵙고 앞으로의 일들 상의 드려야겠다. 정말? 너무 좋다. 그럼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둘게. 라면서 여친은 좋아 죽겠다는 듯이 활기가 넘쳐났다. 여친 부모님께 인사 가기 전에 혹시 몰라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봤지만 의사는 안타깝지만 환자분 몸 상태로는 아이는 갖기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라고 말끝을 흐렸지만 의사가 차마 뱉어내지 못한 말은 충분히 짐작이 갔다. 결론은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나도 내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부탁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병원에서 받은 검사 내용을 포함해서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 의견을 전달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몇 주 후 어느 주말 나와 부모님은 같이 여친 집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늦었네? 여전히 행복한 얼굴의 여친과 불안해 보이는 여친의 어머니가 우리를 마중했다. 여친의 아버지는 완벽하게 호랑이 같은 얼굴로 팔짱을 낀 채 거실 소파에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 현관에서 인사용으로 들고 온 선물들을 전달하고 드디어 여친 아버지와 대면했다. 나와 부모님이 자리에 앉아 첫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여친 아버지가 버럭 고함을 쳤다. 알만한 건 다 알 나이 같은데 어쩌자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덜컥 갖게 해.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이런 일은 대부분 남자 쪽 책임인데 인사를 와도 한참 전에 왔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라며 거침없이 말했다. 이 정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부모님과 나는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듣고만 있었다. 여친 아버지가 기세를 잡은 듯 하자 여친 어머니도 한술 보탰는데 엄마로서 이렇게 속상한 일은 또 없을 거예요. 라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감정을 호소했다. 여친은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있다가 그만들 좀 하세요. 저 진수씨 정말 사랑한단 말이에요. 뱃속의 아이도 아빠가 야단 맞으면 슬프지 않겠어요? 라면서 심파극의 장단을 맞췄다. 나한테도 훈수를 두면서 진수씨도 그래. 나랑 결혼할 거면 무릎이라도 꿇고 애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따님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의 불찰로 순서가 뒤바뀐 점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친 부모님도 그렇지만 나한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선을 넘는 여친의 행동에 정말 짜증이 났다. 저 아이가 절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다. 자기 딸이 말을 마치자 여친 아버지는 그래, 자네도 남자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게. 최소한 나한테 한 대 맞을 각오 정도는 하고 왔겠지. 여기서 더 나올 말은 더 이상 없겠다 싶었을 때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죄로 시작했다. 여친 아버지는
니놈 입에서 드디어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구나. 뭐 이런 표정이었고, 도도하고 거만하게 나를 째려보고 있던 여친에게 드디어 폭탄을 선사. 사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했다. 물론 여친과 그 부모님은 무슨 소리인지 아직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응? 뭐 대략 목미? 이런 반응이었다. 여친 가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버지가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 여친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의사답게 아버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때로는 낯설게 들리는 의학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차근차근 사적인 감정 없이 팩트만 전달했다. 설명이 다 끝난 후에도 그저 어리벙벙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의 여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더 쉽게 어려운 단어 없이 천천히 듣는 사람 수준에 맞춰 다시 설명했다.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다. 쏙쏙 이해되는 설명을 들으면서 여친의 표정도 점점 변하는 게 눈에 보였다. 물론 여친 아버지의 표정도 점점 험악해졌는데 방금 전과는 또 다른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설명을 마치면서 만약 제 아들이 이런 몸으로 임신이 가능했다면 이건 의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기적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잘 아는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봤으면 합니다만 라면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편 여친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곧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 아버지가 다시 쐐기를 박듯이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칠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질문은 무슨...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상황이 역전된 분위기를 만끽하는 아버지의 여유. 아니요,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일단 제 딸한테 확인을 몇 가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시겠죠. 불행하게도 제 자식놈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산부인과에서 모자 수첩까지 받은 따님은 임신한 몸이 틀림없으니까요. 대체 이게 어찌된 조화 속인지 사실 여부가 판명이 되면 저희 쪽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그 댁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몸둘 바를 모르던 여친 아버지, 여친 어머니는 이미 눈물바다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기어가듯이 간신히 미안하다고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고 뱃속에 아이 장래 문제도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라고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와 부모님은 여친 집에서 나왔다. 우리가 집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여친 아버지가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와장창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리며 통곡하는 여친의 울음소리까지 어수선한 소리가 주위를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와 눈이 마주치자 수고했다 라고 위로의 뜻이 담긴 가벼운 인사를 건네왔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여친 부모님이 마지못해 따라온 분위기가 철철 넘치는 여친을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불과 일주일 전 나를 인사시킬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어두운 표정의 여친. 여친 아버지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지난번에는 심한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진자한테서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그렇네. 라고 대답한 여친 아버지는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다. 역시나 여친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내가 아니었다. 나와의 만남이 뜸해졌던 시기에 우연히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갔다가 처음 보는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 남자가 여친한테 자기는 결혼 따위는 관심 없고 책임질 의사도 없다고 하자 여친은 중절 수술을 하는 것도 무섭고 그냥 내 아이라고 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게다가 나랑 결혼하면 의사지만 며느리가 되는 건데 꽉 먹고 알 먹고라는 계산속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 문제가 들통나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을 해치우고 싶었다는 게 이 사건의 팩트였다. 여친은 나와 부모님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거짓말하고 속인 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다. 사과는 그렇게 끝이 났고 부모님들 간의 간략한 마무리 인사를 마치자 여친이 나한테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라고 했다. 만약 내가 정상적인 몸이었다면
나는 여친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도 몰랐을 거고, 그럼 여친은 나를 배반한 것도 모자라 그 아이를 나한테 평생 책임지게 했을 거다. 이른바 탕란. 그런 엄청난 짓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하려고 했던 여자와 다시 시작할 생각 따위는 내겐 없었다. 여친과는 결혼을 약속했던 적도 없고 이미 결별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감정도 식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고 그걸로 끝이 났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알게 됐지만 전 여친이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사원이었다. 나와 헤어진 후 그 남자를 찾아가 책임지라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는데, 그 남자는 이미 결혼할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파혼을 당했고, 그러자 전 여친이 본격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달라붙으면서 난리라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